한 전 장관 앞에 놓인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정 관계 재정립에 대한 요구도 이슈였는데 야당은 윤 대통령 아바타가 될 것이다. 이런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 윤석열 대통령이 자기가 만든 김기현 친윤 대표도 못 믿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전두환의 안기부 출신 장세동을 원한 게 아닌가. 바로 자기 지시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는 더 수직 직할적인 당대표를 원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사실은 친이 구테타적 당대표 비대위원장 선임이 아닌가 해서 그렇게 썩 좋은 방식은 아닙니다. 네, 조상우 변호사님, 민주당은 계속 이렇게 관계에 대해서 부각을 할 그런 전략일까요? 글쎄요, 저는 일단은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 취임 축하드리고요.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이제 등장을 하셨는데 국민의힘의 이 선택이 맞는지 좀 의문은 드는 게 그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내부에 파장이 생겨왔던 이유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때문입니다. 근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의 결정적 원인은 결국에 김태우라는 후보를 사면까지 급하게 해가면서 등판시켜서 그 보궐선거에 책임이 있는 책임주체를 다시 내세운 그 문제 때문이거든요. 근데 그 사면은 누가 상신하죠? 대통령께? 법무부 장관이 합니다.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인 한동훈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의 합작품으로 지난 보궐선거를 이른바 폭망을 했는데 두 분이 다시 손을 잡고 당과 정부를 이끌면서 이번 총선을 준비하겠다는 게 과연 국민들한테 저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과정에서 국민들이 보여준 그 민심에 대한 답인가. 그 부분에 대한 의문을 가져지지 않을 수 없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한동훈 장관이 이 정부에서 새롭게 맡았던 굉장히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인사검증관리단을 만들어서 그래서 인사추천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본인조차도 이번에 들리는 보도에 의하면 내 지시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 여러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고 그다음에 함께 협의해서 의사를 결정해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지금까지의 인사 실패가 결국에는 다 한동훈 장관과의 협력에 의한 작품이라는 뜻인데 그런 부분에서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이른바 6대3 더블 스코어로 벌어져 있는 이 상황을 만든 그 책임 있는 장관이 여당의 대표까지 맡겠다. 이렇게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납득을 하실 수 있을지 좀 의문입니다. 네, 이현정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그런 점들이 있을 겁니다. 한 장관이 이제 워낙 윤 대통령과 함께 해온 세월이 꽤 있고 또 두 사람이 이제 이 정권에서 했던 이 역할들 등등에 있어서 그런 비판의 지점은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이제 한동훈 장관이 그렇지만 또 한편에 자신의 어떤 매력도를 그동안 보여줘 왔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왜냐하면 여러 어떤 사안에 대해서 법사위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던 것들 또 본인이 사실은 이제 변호사 개업했으면 됐을 텐데 계속 자천 당하면서 결국 버텨냈던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이 여전히 어떤 한동훈만의 칼라로서 남아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이제 국민들이 많은 기대를 갖고 일단 보는 상황이다. 보여집니다. 아마 이런 야당에 제기하는 문제는 한동훈 전 장관이 풀어야 될 숙제 같은 거거든요. 지금 제일 우선적인 게 결국 이제 용산 대통령실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 당의 내부를 어떻게 추스릴 것인지, 그리고 이 정치라는 게 어떤 한 사람의 탁월한 능력으로만 되는 건 아니거든요. 함께 하는 사람들에 함께 어울리고 이 사람들을 통합해내고 소통해내는 이런 능력으로 이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은 아직 미지수입니다. 우리가 한동훈 장관이 굉장히 스마트하고 그런 점들은 이제 현재로 증명이 됐지만 문제는 과연 조직 속에서 다른 여러 이해관계가 복잡한 사람들, 정치권은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그런 복잡한 관계를 다 조율해낼 것인지 이게 이제 하나의 미주로 남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은 한동훈 장관이 이제 등장한 만큼 비대위원장이 되고 또 정치인으로 된 만큼 이런 국민적 의문들, 야당이 제기하는 의문들을 하나하나 풀어나가면서 본인의 정치인으로서의 한동훈 이 실력을 보여주는 저는 그러한 길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국민의힘 내에서는요 오히려 대통령실과 한 전 장관의 진솔한 대화가 가능할 것이다 이런 기대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들어보시죠. 지금까지 공직생활을 하면서 공공선을 추구한다는 한 가지 기준을 생각하면서 살아왔고요. 그 과정에서 누구를 맹종한 적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겁니다. 한동훈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과 인연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지만 동시에 장점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분 사이에는 기본적인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허물없고 진솔한 대화가 가능할 것입니다. 네, 정혁진 변호사님, 한 전 장관과 윤 대통령의 인연이 좀 어떻게 장점이 더 클까요? 아니면 단점이 부각되는 그런 상황이 될까요? 일단 저는 야당에서 뭐 전두환, 장세동 운운하면서 아바타론이라고 하는 걸 제기하는데 그것이야말로 586들의 한계다. 뭐 저도 586이지만 생각하는 게 딱 그 정도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지검장 할 때 한동훈 그 장관은 3차장이었고요. 검찰총장 할 때는 반부패 부장이었고 대통령 되니까 법무부 장관을 시켰는데 그렇다라고 해가지고 한동훈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이 시키는 대로 시키는 일만 했나? 전혀 그렇지가 않거든요. 제가 봤을 때 두 사람의 관계는 믿고 협의하고 그다음에 대통령이 오히려 한동훈 장관에게 많은 부분 의지하는 그런 관계로 제가 알고 있고 네.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요.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러쿵저러쿵 미리미리 이렇게 억측하는 것은 아무런 중요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구체적으로 한동훈 그 이제 비상대책위원장이 되겠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특히 대통령실과의 관계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지금 미리 앞질러가지고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그런데 저희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윤 대통령 최근 참모들과의 자리에서 한 전 장관에 대해서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검사로 일할 때에도 상명하복 관계가 아니었다 이런 것을 강조했다고 하는데요. 박상규 의원님 어떻습니까? 네, 뭐 저기 나오지만 검사 시절부터 상사로서 지시해 본 적이 없고 늘 의견을 구해왔다. 그 일화가 있잖아요. 네. 무슨 막히는 데가 있으면 동훈이 불러와. 자, 뭐 표현을 그냥 직접적으로 했습니다만 그 정도로 무슨 일이 막힐 때마다 그야말로 해결사였다. 그러니까 뭐 나쁜 뜻의 해결사가 아니라 문제를 풀 수 있는 키를 쥐고 있는 사람, 치트키 이런 의미였고 협력하고 강요하는 사이가 아니었다. 이 검찰에 저도 취재를 오래 해봤습니다마는 회식 가는데 나는 빠지겠습니다. 이런 얘기 하는 분위기가 사실 아니에요. 네. 그런데 그런 얘기가 있다고 지금 보도도 여러 차례 됐고 본인도 술을 한 방울도 마시지 않는다. 그래서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에도 그 부분을 여러 차례 얘기하잖아요. 평생 술을 즐겨왔던 윤석열 대통령과 전혀 다른 스타일의 그런 검사다. 그러니까 네. 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미지수라고 봐요,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미지수예요. 왜냐하면 장점, 단점 말씀하셨지만 한동훈 전 법무장관이 윤석열 사단의 황태자 출신이라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법무장관이 되면서 본인이 진화했어요. 뭘로? 대야의 가장 뛰어난 그야말로 전사가 됐잖아요. 그래서 국민적인 인기, 이게 이제 보수층의 인기가 많지만 중도층에서도 주목을 받으면서 결국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비대위원장으로 이제 그 차출이 된 거 아닙니까? 자, 이제 여권의 사실상의 대표가 됩니다. 그래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각을 이루니까 바로 여론조사가 나왔잖아요. 오차범위 내이긴 합니다. 물론 설명을 하겠지만. 근데 선두가 바뀌었어요. 47대 뭐 41, 예, 이따가 5, 6 정도 차이로 하겠습니다. 선두로 나왔다는 거는 대단히 의미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네. 본인도 고민을 할 거 아니에요. 이제 더 이상 황태자, 내가 과거에 뭐 반부패 부장 출신의 유능한 윤석열 대통령의 당시 그 부장의 부하 이 역할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걸 본인이 누구보다 잘 알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차별화의 고민이 지금부터 시작이 된다. 그러나 아직 대통령의 임기가 절반 이상 남았는데 섣부른 차별화는 또 이게 독이 된다는 거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러니까 고민이 시작됐다. 이제 그 비대위원장으로서의 한동훈은 미지수인데 그 미지수는 양날의 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다고 봅니다. 네, 무엇보다 이제 총선 전에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인적 쇄신을 이뤄낼지 여부가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상훈 변호사님, 네. 앞서서 이뇨한 혁신위가 겨눴던 영남 중진 또 뭐 친윤 세력 이쪽과는 또다시 쇄신 대상으로 놓을까요? 글쎄요. 지금 본인의 자리를 안착하기 위해서 어떠한 화합책을 쓸 것인지
아니면 보다 매서운 칼을 휘두를 것인지 그거는 알 수 없는데 지금 얘기 나오는 걸 보면 뭐 이른바 대폭적인 물갈이는 세대 교체론 이런 얘기를 나오는 거 보니까 결국에는 칼을 댄다는 뜻인 것 같고요. 칼을 대기엔 굉장히 적합한 인물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법무부 장관을 했고 그 직전까지 검사장을 했고 그다음에 검찰권을 지금 누구보다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른바 사정 권력을 동원할 것만 같은 모습만 보여줘도 지금의 현역 국회의원들인 국민의힘 의원들이 쉽게 저항하기 힘들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으로 이제 검찰권을 적절하게 행사하면은 모양새만 보여준다면 이른바 그 윤석열 대통령께서 뭐 아마 그 원하시는 대로 그 이른바 용산에 원하는 인물들을 이제 그 공천 자리에 제대로 꽂을 수 있는 그런 역할은 충분히 하게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렇지만 지금 비대위원장이 검찰권을 뭐 사용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저는 굉장히 놀랐던 게 이번에 법무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다는 거를 법무부에서 알리면서 법무부에서 알립니다라는 공식적인 문자 메시지를 기자들에게 통지를 하면서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하시고 대통령께 사의를 표명하셨습니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네. 법무부가 그 한 정당에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했다는 내용을 통지하는 걸 전 처음 봤거든요. 그 정도로 완벽하게 지금 법무부가 장악돼 있고 그다음에 법무부가 이른바 정치 개입과 관련해 가지고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한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하면 검찰권이 여전히 직전에 검사장을 했고 그다음에 법무부로서 이른바 현재 검찰총장과 연선 동기이고 그래서 완벽하게 소통이 가능하다고 하는 이 상황이라면 얼마든지 그런 부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지금 우리나라 국민들 일반적인 인식은 대통령에 대한 존경, 그다음에 대통령에 대한 보호의식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있어요. 그렇지만 대통령 친인척에 대한 비리나 그런 부분들에서는 굉장히 엄격한 기준을 국민들께서 갖고 계십니다. 그런데 아까 박상규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장관이 정말 바로 서기 위해서라면 그런 대통령 친인척 비리에 대해서도 엄단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에 아무런 실력을 보여준 바 없고 이른바 김건희 여사의 과거 녹취록에 따르면 한동훈 장관을 마치 무슨 해결사로 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본인이 발언하는 내용도 나와서 이런 부분에서 한동훈 장관이 이른바 지금 제기되고 있는 도이치모터스 특검 그다음에 여러 차례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었던 양평고속도로 그 이른바 처갓집 비리 의혹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단호한 모습을 보여준다면 아마도 국민적 인기와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종일관 회피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대로 말 그대로 이른바 뭐 전두환의 장세동 아니면은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 이런 얘기를 듣지 않을 수가 없을 거라고 봅니다. 네. 이현정 의원님, 그 법무부에서 공지는 사실 이제 법무부 장관이 퇴임을 하니까 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역대 법무부 장관이 비대위원장을 간 적이 없으니까요. 네, 그렇죠. 없으니까 이제 왜 사퇴를 했는지 밝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는 것이고 그리고 뭔가 검찰권을 이용해서 한다는데 물론 뭐 모르겠습니다. 민주당 정권에서는 그렇게 해서 그럴 것이다라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럼 뭐 앞으로 우리 국민들이 많은 감시를 하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만큼 법무부 장관이 사실은 이제 이렇게 비대위원장 가는 것이 유례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뭐 그런 상황이 보여진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마치 민주당은 이제 이 김건희 특검법을 찬성하면 뭐 아바타가 아니다. 반대하면 뭐 아바타다. 이렇게 지금 하는데요. 문제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에서 김혜경 여사의 법인카드 문제를 가지고 특검을 하자. 그러면 민주당이 받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도이치모터 사건은 아시겠지만 이미 윤 대통령 결혼하기 전에 있었던 일이고 지난 검찰에서 사실 혐의를 못 밝혀서 기소도 못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거를 지금 특검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시점도 이미 패스트트랙 할 때부터 자신들의 어떤 이 야대 상황을 이용을 해서 딱 총선 시점에 하도록 해놨습니다.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무리 어떤 특검을 한다 하더라도 사실은 총선 기간 중에 특검을 하는 전례가 있었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더군다나 대통령 부인에 대한 특검을 아예 한 2월 달 정도 해서 81억을 돈을 들여서 아예 총선 기간 중에 하겠다. 이 이야기는 결국은 총선을 특검으로 치르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특검을 예를 들어서 총선 이후에 합의해서 뭔가 논의해서 다시 하면 될 수 있는 문제인데 굳이 왜 총선 때 하는 것인가? 결국은 이 총선 전략으로 특검 전략을 가져가겠다는 야당의 어떤 전략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그거를 한동훈 장관이 받으면
한동훈 장관 인기를 얻을 것이고 안 받으면 안 된다. 이런 논리로 접근하는 거거든요. 반대 논리로 해서 김혜경 특검을 받으면 이재명 대표가 대단한 사람이고 아니면 아니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한다라고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를 할 겁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번 특검이야말로 굉장히 정략적인 특검이고 총선 전략적인 특검이기 때문에 이거는 국민의 올바른 선택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특검에 대해서는 잠시 뒤에 더 자세히 알아보고요. 자 그렇다면은 정치 신인인 한 전 장관 국민의힘 구원 투수가 될지 아니면 패전 투수가 될지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맞물리고 있습니다. 박상규 의원님, 이런 가운데 박근혜 비대위를 참고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더라고요. 네, 비대위가 10개가 넘게 지금까지 꾸려졌었는데 그중에 가장 성공 사례로 보는 게 이른바 박근혜 비대위. 2012년 총선을 앞두고 꾸려진 그 비대위의 모델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이준석 전 대표가 26살의 나이에 하버드대 졸업하고 곧바로 영입이 됐던 그 비대위였고 김종인 전 의원이 역시 여기에서 맹활약을 했던 그런 비대위여서 이 비대위의 모델을 한동훈 장관도 다시 한번 꺼내서 보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더군다나 야당 비대위도 아니고 여당 비대위의 그 성공 케이스였으니까. 그러면 박근혜 비대위의 가장 큰 특징이 모든 걸 다 바꿨습니다. 당명도 바꾸고 가장 중요한 비대위원들의 인적 구성을 확 다 바꿨어요. 그리고 기득권이라고 불리는 그 기존 의원들의 특권도 많이 줄였거든요. 그러니까 한 장관도 머리 좋은 한 장관 이거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비대위도 지금 스터디 중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